순옥 씨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 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게 변했다. 우리 아들이 이 세상의 최고였는데 이젠 며느리의 눈치만 보면 사는 아들이 되어 버렸구나. 나도 점점 며느리가 무서워진다. 그러던 어느 일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좁은 거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친다. 이런 반찬 누가 먹어요? 창피해 죽겠네. 순간 발길질이 날아가고 노모는 바닥에 쓰러진다. 손주의 울음소리, 아들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한다. 내 아들이 날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바닥에 손을 짚으며 고개를 드는 노모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며느리는 싸늘한 눈빛으로 뒤돌아선다. 아들의 손끝이 떨리지만 끝내 입을 다문다. 가족의 밥상이 산산조각 난 순간 숨막히는 정적. 순옥은 눈물 젖은 얼굴이 거울에 비치는 순간 주저앉아버린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야기 사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김순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줄에 접어든 순옥의 무릎은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 있지만 손주들 생각에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납니다. 좁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순옥은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오늘은 콩자반을 해줘야겠네. 순옥은 혼잣말을 하며 미리 불려둔 콩을 꺼냅니다. 손주 민수가 콩자반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할머니 콩자반 또 해주세요라고 조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순옥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간장과 설탕을 넣어 조리기 시작합니다. 젓가락으로 콩을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순옥의 손길에는 50년 넘게 쌓인 경험이 묻어 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순옥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습니다. 순옥은 콩자반을 젓가락으로 집어 맛을 봅니다. 간이 딱 맞습니다. 민수가 좋아할 맛입니다. 힘들어도 이 아이들이 내 삶의 이유야. 순옥은 속으로 되냅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구부정해져도 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순옥을 지탱해 줍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세월, 그리고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는 나날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며느리 눈치만 아니면 참 좋으련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순옥은 고개를 들어봅니다. 며느리 박나경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 쪽을 흘깃봅니다. 30대 후반의 나경은 아침부터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한 듯 혀를 찹니다. 나경의 얼굴에는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듯 보입니다. 또 뭘 하고 계세요? 나경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순옥이 부엌을 사용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듯한 어투입니다. 순옥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민수가 콩자반 좋아해서요. 금방 끝나니까요. 순옥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럽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눈치를 보며 사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나경은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어 물을 꺼내 마십니다. 유리컵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립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며 더욱 조심스럽게 요리를 마저 합니다. 나경은 순옥을 힐끗 쳐다보며 거실로 나갑니다. 그 시선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역력합니다.
순옥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한숨을 내쉽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은 눈치 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먹하고 어색합니다. 나경은 순옥을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참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순옥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콩자반,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입니다. 아들 이준호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습니다. 40대 중반의 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성실하지만 소심한 성격으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봅니다. 손주 민수는 할머니가 해준 콩자반을 맛있게 먹으며 웃음을 보입니다. 10살 된 민수는 순옥에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콩자반이 제일 맛있어요. 민수의 말에 순옥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경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밥만 후다닥 먹고 일어납니다. 순옥의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입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위해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준호는 그저 신문만 들여다봅니다. 순옥은 손주가 학교 갈 준비를 도와줍니다. 가방에 준비물이 빠진 건 없는지, 도시락은 제대로 쌌는지 꼼꼼히 챙깁니다. 민수의 교복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며 목도리를 둘러줍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해라. 순옥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합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며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라고 인사할 때 순옥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손주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민수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나경은 화장을 하며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순옥은 혼자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릇을 닦으며 순옥은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까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순옥은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순옥의 일상입니다. 작은 방 안에서 찾는 소소한 평화,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평소와 다름없던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순옥은 오늘도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 생선구이,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자 순옥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평범한 저녁 풍경이 순옥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경의 표정이 유독 어둡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지 인상이 잔뜩 찌푸려져 있습니다. 준호도 그런 아내의 기분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민수만이 할머니가 해준 달걀말이를 맛있게 먹으며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 달걀말이 정말 맛있어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식탁 위의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듭니다. 순옥은 손주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많이 먹어라, 우리 민수야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경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을 울립니다. 이런 반찬 누가 먹어요? 나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집니다. 식탁 위의 모든 시선이 나경에게 집중됩니다. 순옥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나경은 김치찌개 그릇을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이 찌개 봐요. 짜기만 하고 맛도 없어요. 생선구이는 또 뭐예요? 비린내만 나고. 나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준호는 여보, 조금만. 이라고 말을 꺼내려 하지만 나경의 화난 시선에 말을 멈춥니다.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이렇게 폄하당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잘못 만들었나? 순옥은 속으로 되냅니다. 하지만 나경의 폭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피해 죽겠네. 나경이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나경이 순옥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순옥은 피할 새도 없습니다. 나경의 발이 순옥의 어깨를 강하게 차고 순옥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집니다. 아! 순옥의 비명소리와 함께 식탁 위의 그릇들이 와장창 넘어집니다.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지고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나이든 몸에 가해진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할머니. 민수가 달려와 순옥을 붙잡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맞는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아, 이건 너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하지만 나경의 차가운 눈빛에 말이 끊어집니다. 준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황한 채로 서 있을 뿐입니다. 나경은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맨날 이상한 음식만 만들어 놓고. 나경이 소리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너무 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앉은 채로 눈물을 흘립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껴온 며느리에게, 그것도 손주가 보는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내 아들이 날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순옥의 마음속에 절망이 스며듭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과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민수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민수의 순수한 걱정 어린 목소리가 순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순옥은 손주를 안심시키려고 할머니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눈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나경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화가 나서 한 행동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경도 당황스럽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습니다. 순옥은 민수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섭니다. 어깨와 허리가 아프지만 손주 앞에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정말 괜찮다. 순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음식들이 흩어져 있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나경은 거실로 가버리고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수는 여전히 훌쩍이고 있습니다. 순옥은 혼자서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순옥은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보살펴온 가족들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특히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 저녁 이후 이 집안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순옥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남았고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심해지더니 결국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가 너무 아파해요라고 울먹이자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경은 뒤늦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큰 부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순옥은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나경은 옆에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운전기사에게 빨리 좀 가주세요라고 재촉하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순옥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의사가 순옥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환자분이 어떻게 다치신 건가요? 의사의 질문에 나경은 당황하며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준호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심한 타박상과 함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일단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옥은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순옥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노모가 이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나경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억지로 울음을 흘리며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가족분들과 잠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와 나경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순옥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의 치료 과정에서 혈액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의사는 잠깐 멈춘 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서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내민 문서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 아님. 이 글자를 본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나경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요구하는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재 민수라는 아이와 박나경 씨 사이에는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써 숨겨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다니.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나경은 이건 실수일 거예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운 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의 폭로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속에서 뜨겁게 끓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왔던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민수를 대하는 태도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그렇다면 민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 것일까요? 언제부터 나경이 이런 거짓말을 해온 것일까요? 수많은 의문이 준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실제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준호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나경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이건 분명 검사 실수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경이 간절하게 말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번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순옥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와 나경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 그리고 나경이 보여주는 부자연스러운 모성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나경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옥의 병원 침대 위에서 시작된 이 진실의 폭로는 곧 이 가족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실의 침묵을 깬 것은 나경의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나경이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해왔다니.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고 키워온 민수가 실제로는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니. 나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나는 혼자였어. 나경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준호가 출장으로 몇 달간 집을 비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경은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회사 동료와의 관계에서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때 실수였다고. 단 한 번뿐이었어. 나경이 간절하게 변명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결과가 따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10년 넘게 숨겨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운 건 나잖아. 나경이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민수를 낳고 키웠다는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어머니라면 아이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민수에게 보여준 차가운 태도들이 이제야 설명되었습니다. 순옥은 침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딘지 모를 안도감까지. 지금까지 며느리로부터 받아온 냉대와 무시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경에게 순옥은 자신의 거짓말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내가 널 믿었던 게 죄였구나. 순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경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손주로 여기며 사랑을 쏟아부었던 지난 10년이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내가 날 짓밟을 때 이미 너의 가면은 벗겨졌어. 순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준호의 외침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나경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웠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거짓말을 쌓아 올린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나경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도 임신한 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나서도 당신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미 DNA 검사로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럼 민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나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나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거슬렸구나. 내가 진실을 알아챌까봐 두려웠던 거지. 나경의 행동 패턴이 이제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멀리하고 냉대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른 이유가 모두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나경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준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10년간의 거짓말과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순옥에게 가했던 정신적, 물리적 폭력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으로 입술을 깨물며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도, 아이에 대한 사랑도 모든 것이 의문스러워졌습니다. 준호야, 가지 마. 나경이 남편의 바지 끝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나 혼자 두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나경의 손을 뿌리치며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순간 가족이라고 불렸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이런 거짓말 때문이었다니.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오늘의 폭력까지. 모든 것이 나경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경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경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준호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민수를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아무 죄가 없지만 이제 그 아이를 보면 자신의 배신당한 상처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나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렴. 민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지만 나경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비밀마저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더욱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나경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고 나경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했지만 아무도 아이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퇴원 후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몸보다 마음이 더 깊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면서 오히려 더 큰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10년 넘게 속아 살았다는 사실이 노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조금씩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 병원에서 우연히 이 가족을 보았고 DNA 검사 이야기까지 들은 것입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친척들과 이웃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준호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더라. 아이가 준호 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던데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나경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나경의 친정 어머니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나경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친정 어머니의 질책에 나경은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친정에서조차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체면이 다 깎였다. 친정 어머니의 말에 나경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시댁 쪽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형수가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추궁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는 시댁에서는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다니. 나경은 사방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자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커져갔습니다.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경은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지냈지만 그 화살은 점점 순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이만 없었다면. 나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이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다면 DNA 검사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비밀도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옥 때문이라는 왜곡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일을 어떻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준호는 점점 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자꾸 이상하게 행동하고 할머니는 아픈 것 같고 엄마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순옥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나경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서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순옥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모든 걸 잃어. 나경은 자신의 방에서 이를 갈며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집도 아이도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집안이 조용해지자 나경은 순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잠들어 있었지만 나경의 발소리에 깼습니다. 나경아, 무슨 일이야?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경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일그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나경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될 일을. 나경은 순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순옥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경아, 진정해. 하지만 나경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을 그냥. 나경의 손이 떨리며 순옥 쪽으로 뻗어졌습니다. 순옥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70 노인에게 젊은 여성의 분노는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도에서 간병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의 상태가 걱정되어 밤늦게 들러본 것입니다. 나경은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만약 간병인이 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경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순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완전히 파탄 상태였습니다. 나경의 거짓말로 시작된 갈등이 폭력의 위험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70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나경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위험한 순간 이후 순옥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경의 분노 어린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0평생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시련들이 순옥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순옥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순옥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쌓인 지혜도 있었습니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못 고쳐. 순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을 때도,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을 때도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순옥은 거실로 나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손주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안 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래, 나라도 용서해야지. 그래야 이 아이들까지 무너지지 않아. 그날 오후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운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민수의 말에 순옥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이미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더냐?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엄마가 나쁜 일을 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옥은 민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손주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순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고 있단다. 하지만 너는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는 할머니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할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은 괜찮아질까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있잖니. 순옥은 민수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요즘 집에 오는 것조차 꺼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좀 이야기하자. 준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어머니의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나경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든 게 헷갈려요. 순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까지 민수를 사랑한 마음은 거짓이 아니잖니. 순옥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했던 그 아이야.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가짜가 되는 건 아니란다. 순옥의 지혜로운 말에 준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이는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한참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나경이도 잘못했지만 그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미워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단다. 그때 나경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방에만 있었던 나경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순옥과 준호를 보자 나경은 머뭇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나경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고 냉대할 수도 있었지만 순옥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앉아라, 나경아. 순옥의 말에 나경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데. 순옥은 조용히 나경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경아, 내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된 거야.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야. 나경은 순옥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순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민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순옥의 말에 준호와 나경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민수를 재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할머니의 소중한 손주야. 그리고 아빠의 소중한 아들이고. 민수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잠들었습니다. 순옥은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너는 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넌 내 손주고 내 피 같은 아이다. 순옥은 잠든 민수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오는 선택이었습니다. 순옥의 용서로 잠시 평화를 찾는 듯했던 가정에 다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나경의 친정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민수의 양육권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 딸이 10년 넘게 키운 아이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 친정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체면을 세우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출석 통지서를 받은 날, 준호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구나. 순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준호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단다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70 노인에게 법정에 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법정 날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나경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있었고, 준호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어른들이 자꾸 법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법정이 뭐예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순옥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어른들이 누가 너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 정하는 곳이란다. 순옥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했지만 아이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계속 살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순옥은 눈물을 참으며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도 그래. 드디어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되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서 순옥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평생 법정에 설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70이 넘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각오였습니다. 법정 안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고 순옥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나경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나경 씨는 10년 넘게 아이를 정성스럽게 양육해왔습니다. 생물학적 관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모자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순옥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정성스럽게 양육했다고요? 민수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고 자신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참았습니다. 나경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민수를 정말 사랑합니다. 나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실수를 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돌봤습니다. 나경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나경 씨는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DNA 검사 결과도 명확합니다. 또한 10년간 거짓말로 가정을 속여왔습니다. DNA 검사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키운 건 사실이에요. 나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세요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나경의 감정은 이미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남편이 출장 가서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순옥이 증언대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70 노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김순옥입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친손주처럼 사랑하며 키워왔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순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나경을 더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대우를 받았고 최근에는 폭력까지 당했습니다. 순옥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나경의 변호사가 하지만 김순옥 씨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순옥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그리고 민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큽니다. 판사가 아이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법정에 들어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누구와 살고 싶니? 판사의 부드러운 질문에 민수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아빠와 살고 싶어요. 민수의 대답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도 사랑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가장 맛있고 할머니가 저를 가장 많이 안아주셨어요. 민수의 순진한 증언에 법정 안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나경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아이조차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경이 아이를 부르려 했지만 민수는 순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언과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의 정과 진실은 다릅니다. 박나경 씨가 아이를 양육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말과 폭력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도 큽니다. 법정은 숨죽이며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친모가 아닌 친조모 김순옥 씨로 결정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순옥은 민수를 꼭 안아주었고 민수는 할머니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나경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습니다. 순옥은 나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제는 민수의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나경은 이혼 절차를 밟으며 집을 떠났고 준호는 민수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다시 작은 집에서 손주와 함께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민수가 좋아하는 콩자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무슨 반찬 만드세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입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싸우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만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콩자반이랑 너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만들었단다. 와,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수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순옥의 얼굴에도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지난 모든 고통을 보상해주는 것 같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만 있다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준호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숙제는 다 했니?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빠.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민수가 대답하자 준호는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뭘 내 손주 돌보는 게 무슨 고생이니? 순옥의 대답에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평화롭습니다. 순옥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상에 올려져 있고 민수는 할머니가 해준 콩자반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 콩자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순옥이 기뻐하며 설명해 줍니다. 우리 민수도 나중에 할머니한테 배워서 만들어 보겠니? 네. 저도 할머니처럼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민수의 대답에 순옥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어머니의 지혜와 용서가 없었다면 이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준호의 말에 순옥이 손을 흔듭니다. 준호야,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지?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란다. 순옥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민수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고 싶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옥은 민수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민수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민수의 말에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 민수 할머니도 정말 행복하단다. 순옥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앞으로도 할머니가 민수 곁에 있어줄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옥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올까요? 민수가 가끔씩 나경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옥은 그런 민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민수야, 엄마도 민수를 사랑해. 다만 지금은 엄마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순옥은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준호는 설거지를 하며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 덕분에 민수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처럼 현명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밤이 되어 민수를 재울 시간입니다. 순옥은 손주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며 좋은 꿈 꿔라, 우리 민수야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도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해요. 민수의 말에 순옥의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민수가 잠든 후 순옥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의 집이 다시 세워졌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치유의 바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게 내 행복이지. 순옥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습니다. 손주와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앞으로도 이 작은 집에서 사랑으로 가득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고 집안에는 가족의 사랑이 따뜻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순옥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찾은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